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특검법 이슈에 눈길이 쏠려 있지만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역시 21대 국회 막판 쟁점 가운데 하나인데요. 다음 주 마지막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법안 통과에 무게가 실리지만 찬반 입장 차이는 여전합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수가 17,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피해를 호소하다 숨진 사람은 8명으로 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최소한의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정안은 말도 안 되는 제정안이고요. 최우선 면제금이라는 거는 어떻게 그래도 시민적으로 국민적으로 합의가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희가. 이런 요구를 반영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올라 있습니다. 핵심은 선구제 후 회수. 기관이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돕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이건 선구제 후 구상에 해법이 담겨 있는 법이거든요. 민생을 위해서 반드시 처리돼야 하는 법이기 때문에. 반면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회의적인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특정 사기 피해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있고 재정 부담이 크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여당도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지난 2일에도 여야는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는 안건을 두고 찬성 170표와 반대 90표로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입니다. 정부 여당도 개정안 통과에 협조해야 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본회의 개회 의지를 내비치면서 해당 법안 처리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파장은 계속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부평구가 등록 문화재로 지정하겠다며 보존하고 있는 곳이 바로 미쓰비시 줄사택인데요. 하지만 장기간 방치되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민원25에서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송효창 기자입니다. 1940년대 미쓰비시 제강이 강제 동원한 조선인 노동자들의 숙소인 미쓰비시 줄사택. 국가 등록문화재 지정을 추진 중인 이곳에서 주민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부평 행정복지센터 앞인데도 관리가 하나도 안 되니까 이게 엉망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여름에는 나무가 이렇게 많이 자라다 보니까 낙엽이 또 떨어지고 썩어서 그리고 각종 바퀴벌레라든지 모기 등 해충과 그리고 이제 쥐 고양이들이 날려서 이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붕이 무너진 곳, 그다음에 담벼락이 넘어지려고 하는 곳들이 많아요. 국내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미쓰비시 줄사택을 국가 등록문화재로 지정하겠다며 부평구가 나섰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제대로 관리가 안 돼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줄사택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월의 흔적을 이기지 못해 벽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문제는 이 아슬아슬한 벽면 옆에 차량들이 이렇게 주차돼 있다는 것인데 언제 무너질지 몰라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주민들은 누군가 몰래 버린 쓰레기는 물론 낙엽이 줄사택 안으로 떨어지면서 썩어 악취까지 진동한다며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부평구의 생각은 어떨까? 직접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부평구 측은 답변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다만 이달 중 국가 등록문화재 지정에 다시 도전하는 한편 여름철 악취가 예상되는 만큼 방역 등은 고려해보겠다고 전했습니다. 주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관리 주체가 정해져 제대로 된 관리를 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거가 됐든 저거가 됐든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문화재가 되든 아니 되든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 우리는. 국가 등록문화재로 추진 중인 부평구. 하지만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민원25 송효창입니다.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장애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동급생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A군 등 고교생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는데요. A군 등은 지난 4월 4일 인천 남동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장애가 있는 동급생 B군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B군의 신체를 못 움직이게 한 뒤 강제로 만지거나 괴롭히는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B군을 상대로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 등을 수사 중입니다. 김포에서 출근 시간대에 한해 운행 중인 서울 동행버스가 다음 달부터는 퇴근 시간대에도 운행합니다. 김포시가 분석한 서울 동행버스 이용 수요는 하루 약 300명으로 한 달에 김포 시민 약 6천 명이 서울 동행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에 김포시는 서울시에 퇴근 시간대 서울 동행버스 확대 운행을 요청했고 서울시가 이를 반영해 다음 달 10일부터는 퇴근 시간대에도 서울 동행버스가 운행할 예정입니다. 김포시는 서울시의 협조로 서울 동행버스인 서울 02번을 퇴근 시간대인 저녁 6시 20분부터 7시까지 20분 간격으로 총 3회 운행할 예정입니다. 이용객 혼란 방지를 위해 노선 번호는 서울 02 출근과 서울 02 퇴근으로 분리됩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본 예산보다 3,300억 원 이상 늘어난 5조 4,423억 원 규모의 1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초등학교 4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코딩 교육을 위해 노트북 보급 676억 원과 교육과정 운영 239억 원을 예산안에 반영했고 신규 학교 설립 536억 원과 미래학교 공간 조성 163억 원, 모듈러 증축 25억 원도 예산안에 각각 편성했습니다. 시교육청은 공공요금 인상과 물가 상승에 따라 학교 운영비를 304억 원 증액하고 늘봄학교 지원 예산 112억 원과 돌봄교실 지원 거점형 돌봄센터 구축 예산 69억 원도 함께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인천시의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 28일 확정될 예정입니다. 부천에서는 올봄 마지막 꽃잔치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 부천 도당공원으로 가시면 장미의 향연을 제대로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나들이를 계획하신 분들이라면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정아 기자가 미리 안내합니다. 형형색색의 물감을 뿌려놓은 듯 동산에 장미꽃이 만발했습니다. 부천 도당공원 일대 2만 제곱미터, 축구장 3개를 합친 규모의 장미 군락지입니다. 매년 이맘때면 수도권 꽃나들이 대표 명소로 손꼽힙니다. 올 때마다 느낌이 다르고 올 때마다 더 아름다워지는 느낌이어서 너무 좋고요. 오늘은 바람과 함께 꽃향기까지 날려서 너무 좋아요.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소녀가 된 것 같아요. 즐겁고 행복합니다. 종류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80% 이상 개화했습니다. 장미원에 식재된 장미 품종만 모두 150여 종으로 모양과 크기도 모두 제각각입니다. 장미 절정기로 접어드는 다음 달 초에는 하루 최대 10,000명 가까운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주차장 부족 민원에 주차 공간도 일부 확보했지만 충분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부설 주차장들도 면수가 적기 때문에 주변 학교 이제 협약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개방을 하고 있거든요. 보러 오신 건 너무 감사하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부천 백만송이 장미원에서는 오는 29일 개화 기념식이 열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대한민국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 전 세계를 놓고 볼 때 어느 정도일까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만큼 임금도 OECD 평균의 9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일본과 비교하면 10년 전 일본을 추월한 이후 격차를 계속 벌리고 있는데요. OECD 자료를 보면 지난 2022년 기준 한국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48,922달러였습니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의 91.6%로 역대 가장 높습니다. OECD 38개 회원국 중 한국은 19위, 1위는 아이슬란드로 79,473달러였고 2위는 룩셈부르크, 3위는 미국, 4위는 스위스, 5위는 벨기에였습니다. 이웃 일본은 어떨까요?
41,509달러로 25위입니다. 한국의 평균 임금이 일본의 1.2배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을 겪으며 물가와 임금의 인상폭이 매우 작았던 반면 한국은 매우 컸기 때문인데요. 또 엔화 약세 현상의 영향도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의 평균 임금이 일본보다 많고 점차 격차를 벌려 나간다는 게 그리 불쾌한 뉴스는 아닌 듯 합니다만 갈수록 심해지는 소득 양극화와 치솟는 물가에 실질 소득은 되레 줄어들고 있다는 분들도 많아 왠지 씁쓸함을 지울 순 없습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최근 재건축 재개발 단지에서 초고층 아파트 건립 계획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60층 이상으로 높게 지어 지역 내 랜드마크를 꿈꾸고 있는데요. 천정부지로 오르는 공사비와 긴 공사 기간 때문에 50층 미만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재건축 정비 계획을 수립한 목동 아파트 한 단지입니다. 기존 35층이었던 최고 층수를 60층으로 변경했습니다. 압구정의 이 재건축 단지는 최근 최고 층수 77층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아파트 높이를 제한하는 이른바 35층 룰을 폐지하면서 가능해진 일입니다. 서울 전역에 일률적이고 절대적인 수치 기준으로 적용했던 35층 높이 기준을 삭제하고 보다 유연하고 창의적인 건축이 가능한 스카이라인, 가이드라인으로 전환합니다. 압구정과 목동, 성수동 등 주요 재개발 재건축 단지에서 초고층 아파트 건설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아파트 최고 층수를 60층 이상으로 높여 지역의 랜드마크로 거듭나겠다는 목표입니다. 동네 브랜드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래도 멋지게 건물이 쫙쫙 올라갈 테니까 나중에 랜드마크 개념도 있지만 투자 가치 개념도 있으니까. 한강 조망권을 확보하는 가구가 많아져 자산 가치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초고층으로 올라갔을 적에는 이제 조합원들 전부가 한강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조합원 분양권을 주어지게 되고. 하지만 모든 조합원이 초고층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심의가 오래 걸려 공사 기간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를 50층 이상으로 지을 경우 건축법상 초고층 건물로 분류되는데 피난층이나 피난 안전구역을 확보해야 하고 사전 재난 영향 평가도 받아야 합니다. 지난 3년 동안 20% 이상 오른 공사비도 부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비용 측면이죠. 비용 측면에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고 배 이상의 집을 지어야 되다 보니까 제방도로도 넓혀야 돼서 이런 요인들이 작용했는지 성수동의 한 재개발 지역은 조합원 투표 결과 최고 70층 대신 50층 미만으로 결정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입니다. 한병환 부천문화재단 제8대 대표이사가 2년간의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한병환 신임 대표이사는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삼선 부천시의원, 부천문화재단 이사 등을 역임했는데요. 한 대표이사는 취임사를 통해 부천은 도시의 핵심 브랜드로서 문화도시를 선포했으며 시민의 문화적 감성이 높은 문화도시 부천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초 김포에서 만마리 오리떼가 레이스를 펼칩니다. 김포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이틀간 김포 아라마린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축제 둘째 날인 다음 달 2일 낮 12시에는 장난감 고무 오리들이 강물을 따라 고린 지점까지 경쟁하는 덕레이스 이벤트가 열립니다. 김포시는 가장 먼저 도착한 오리 10마리에 대해 다이슨 슈퍼소닉 헤어드라이기, 호텔 숙박권, 크루즈 탑승권 등을 증정하고 추첨을 통해 김포 금쌀을 경품으로 증정할 계획입니다. 덕레이스 참가 신청은 2024 김포 아라마린 페스티벌 공식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고 행사 당일 현장 접수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김포 아라마린 페스티벌에서는 플라잉보드 공연과 수상 레저 체험, 버스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